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영어 강사 레나쌤입니다. 오늘은 접속사 if, whether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난 시간 3과 문법 영상에서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때 접속사의 종류 중에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종속 접속사의 형태는 접속사 더하기 완전한 문장,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접속사가 쓰이는지에 따라서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문장을 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3과에서 배운 시간, 조건, 양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인 문장은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if,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쓰인 문장은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에요. 즉 지난 시간에 배운 시간, 조건, 양보, 이유의 접속사가 쓰인 부사절은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부가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고 부사는 어차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친구였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if, whether이 쓰인 명사절은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에요.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에 따라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if, whether 절의 의미, 쓰임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형태는 앞서 얘기했듯이 if, whether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문장에서 if, whether 절이 하는 역할은 명사절. 이제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보통 명사라는 친구는 문장에서 어디 자리에 들어가죠?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whether이 이끄는 문장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위치할 수 있어요. 반면에 if가 이끄는 문장은 명사절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 자리에만 위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뭐뭐인지 아닌지에서 아닌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or not 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데 whether 같은 경우에는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이 위치할 수 있어요.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이런 식으로 or not이 끝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if 바로 뒤에는 or not이 위치할 수 없어요. if or no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없고 if 주어 동사 or not 이런 식으로 or not이 끝에 위치하는 건 괜찮아요. 세 번째로 whether 절은 전치사 뒤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if 절은 전치사 뒤에 사용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whether to 동사원형 이렇게 whether 뒤에는 to 부정사를 쓸 수 있지만 if 뒤에는 to 부정사를 쓸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f와 whether 모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둘 다 해석할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둘 다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명사절. 차이점으로는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모두 위치할 수 있지만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위치한다. whether or not은 가능하지만 if or not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or not이 끝에 위치하는 것은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whether만 가능하고 전치사 뒤에는 if를 쓸 수 없다. 마지막으로 whether to 부정사는 가능하지만 if to 부정사는 불가능. 결국 if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 문장 맨 끝에 or not 위치하는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if의 예문을 볼게요.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위치한다라고 했죠. 즉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if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if 주어 동사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무언가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동사인 wonder,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don't know, 뭐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doubt,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한다, 또는 not sure, 뭐뭐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I wonder if these are the only qualities that make a good leader. 이 문장은 사과 본문에 있는 문장이죠. 구조를 보면 I 나는 주어, wonder 궁금하다 동사. 궁금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르레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if 주어 동사라는 명사절이 쓰인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if 주어 동사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하면 나는 궁금하다. 이것들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 유일한 자질인지 아닌지. whether이라는 접속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모든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if 대신에 whether를 써도 돼요. 다음으로 I don't know if it will rain tomorrow or not. I 나는 주어, don't know 알지 못한다 동사. 그리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르레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 자리에 뭐뭐인지 아닌지 if 주어 동사 명사절이 쓰인 거예요. 해석을 하면 나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if 대신에 whether를 써도 돼요. 부가적으로
탐과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if가 쓰인 문장에 will 쓰지 말라고 했는데 will이 왜 쓰였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미래를 나타내도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신하는 것, 즉 will을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부사절에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if 주어 동사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명 그냥 그대로 will을 써도 돼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he asked me if I will come to the party or not. he, 그는 주어, asked, 물어봤다 동사, me,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무엇을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인 if 주어 동사가 쓰였어요. 직접 목적어 또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사절인 if 주어 동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전체 해석을 하면 그는 물어봤다 나에게 내가 그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이때 if 또한 whether로 바꿨을 수 있어요. 부가적으로 2번과 3번 예문에서 문장 끝에 or not이 쓰였는데 우리 앞서 if와 whether의 차이점을 정리할 때 or not이 if 바로 뒤에는 쓸 수 없지만 문장 끝에는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즉 if or not 이라고는 쓸 수 없지만 if 주어 동사 or not 이런 식으로 끝에는 쓸 수 있어요. or not은 뭐뭐인지 아닌지에서 아닌지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으로 whether의 예문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앞서 whether 주어 동사는 if 주어 동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if 주어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만 쓰이고 whether 주어 동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보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먼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whether he is rich or not is not important. 문장 구조를 보면 whether he is rich or not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주어, is not, 아니다, 동사, important, 중요한, 보어. 즉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whether 주어 동사라는 명사절이 쓰였는데 주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whether 대신에 if를 쓸 수 없어요. 부가적으로 보통 이렇게 주어 자리에 whether 주어 동사처럼 문장으로 이루어진 명사절이 쓰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is라는 단수 동사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whether과 같은 경우는 문장 끝에 or not을 써도 되고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을 써도 돼요. 다음으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보통 비동사 D를 보어 자리라고 하죠. The question is whether she can be trusted or not. The question, 문제는 주어, is, 이다 동사, 그리고 비동사 D는 보어 자리라고 했죠. 이 보어 자리에 whether 주어 동사라는 명사절이 쓰였어요. 해석을 하면 문제는 그녀가 신뢰될 수 있는지 아닌지이다. 사실 보어 자리에 if 주어 동사도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영문법 서적도 많지만 확실한 건 보어 자리에는 whether 주어 동사가 쓰이는 게 더 일반적이고 보어 자리에 if 주어 동사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보어 자리인 경우에 whether를 써주면 돼요. 다음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I wonder whether or not he will attend the meeting. 구조를 보면 I, 나는 주어, wonder, 궁금하다, 동사, 그리고 궁금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목적어 자리에 whether 주어 동사라는 명사절이 쓰인 거예요. 그가 그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가 궁금하다. 여기에 쓰인 whether는 if로 바꿨을 수 없어요. 목적어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 or not이 whether 바로 뒤에 쓰였기 때문에 if or not은 불가능하니까 이 문장에서는 whether 대신에 if를 쓸 수 없어요. 만약에 I wonder whether he will attend the meeting or not 이런 식으로 or not이 끝에 위치한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목적어 자리라고 하면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도 있어요. 전치사라는 친구의 짝꿍이 누구죠? 명사.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라는 짝꿍이 와야 하는데 그 명사가 쓰인 자리를 우리는 목적어, 즉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 I'm thinking about whether I should apologize to her or not. 여기에 about 이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전치사의 짝꿍은 명사라고 했죠. 즉 전치사 뒤에 whether 주어 동사라는 명사절이 쓰였는데 전치사 뒤에는 if를 쓸 수 없고 whether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whether는 if로 바꿨을 수 없어요. 해석을 하면 나는 생각 중이야.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말지. 마지막으로 if와 whether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whether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있지만 if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I have to decide whether to buy that dress or not. I, 나는 주어, have to decide, 결정해야 된다 동사, 그리고 결정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 자리에 whether 더하기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해석을 하면 그 옷을 사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whether 뒤에 투부정사는 가능하지만
if 투부정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인 whether를 if로 바꿨을 수 없어요. if에 비해서 whether는 가능한 게 훨씬 더 많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전치사 뒤에도 쓸 수 있고 whether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whether 바로 뒤에 or not 쓰는 것도 가능해요. 다음으로 명사절 if whether이 시험 범위에 있을 경우 if whether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예문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I want to know when will she come? 이 두 문장을 합친다고 해볼게요. I want to know는 그냥 일반 평서문이죠. 그리고 when will she come? 이 문장은 언제 그녀가 올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녀는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녀가 언제 올지 나는 궁금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보는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간접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순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해요. 두 문장을 간접 의문문을 써서 합치면 일단 I want to know 그리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줘야 하니까 when she will come. I want to know when she will come.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주동, 어순의 간접 의문문이 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질문도 있고 의문사가 없는 질문 또한 있어요. 예를 들어 I want to know, will she come? 여기에 will she come 이라는 의문문이 쓰였는데 앞서 예문에서는 when 이라는 의문사가 있었지만 이 예문에서는 will she come? 그녀는 올 거야? 라는 yes, no 질문이 쓰였어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바꿔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더해줬지만 지금 문장에서처럼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두 문장을 합칠 때는 의문사 대신에 우리가 오늘 배운 if나 whether를 써주면 돼요. if 또는 whether 주어 동사, 즉 이 두 문장을 더하면 I want to know if she will come.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I wonder, does she like the gift? 이 두 문장을 합쳐볼게요. 일단 does she like the gift? 여기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질문이죠.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써서 합쳐주라고 했죠. I wonder if 그리고 주어를 써줘야 하니까 she 그 다음에 동사를 써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비동사나 조동사가 쓰인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단순히 주어 동사의 위치만 바꿔서 써주면 되지만 지금 문장에서처럼 do, does, did 그리고 일반 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시제와 수일치에 조심해줘야 해요. 일단 does가 쓰였으니까 시제는 현재죠. 그리고 she는 3인칭 단수니까 그냥 like를 쓰면 안 되고 likes, s를 붙여줘야 해요. I wonder if she likes the gift. 정리를 하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주, 동, 어순으로 써주면 되지만 의문사가 없는 yes, no 질문에서는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주면 돼요. 다음으로 우리 3과에서 배운 부사절 if와 오늘 배운 명사절 if의 구분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 3과에서 배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if와 오늘 배운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진 if, 둘 다 모양이 같죠.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일단 둘의 형태는 같아요. 둘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if 주어 동사 그리고 if 주어 동사. 형태는 같지만 3과에서 배운 if 주어 동사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배운 if 주어 동사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과에서 배운 if 주어 동사는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반면에 오늘 배운 if 주어 동사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해요. 부사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오늘 배운 if 주어 동사는 명사이고 명사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만약 뭐뭐라면의 if 주어 동사는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런 구조로 쓰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if 주어 동사 부분이 없어도 나머지 문장은 완전하겠죠. 반면에 뭐뭐인지 아닌지의 if 주어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만 쓰인다라고 했죠. 즉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리고 여기 if 주어 동사는 필수 성분이니까 없으면 안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if 주어 동사는 목적어 자리, 즉 문장 중간에만 쓰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if가 쓰인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고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3과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즉 아무리 미래라고 해도 will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로 쓰인 if 주어 동사는 will을 쓰면 안 돼요. 반면에 뭐뭐인지 아닌지 if 주어 동사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죠. 이때는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써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진 if 주어 동사는 whether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부사절 if 주어 동사는 만약 뭐뭐라면, 명사절 if 주어 동사는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 if 주어 동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부가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명사절 if 주어 동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 마지막으로 부사절 if 주어 동사에서는 will 쓸 수 없음, 명사절 if 주어 동사에서는 will 써도 됨. 예문을 하나씩 보면 If I pass the test, I will be really happy. 일단 문장 맨 앞에 쓰인 if는 고민하지 않고 부사절 if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해석을 하면 만약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하면 나는 정말로 기쁠 거야. 부사절 if 주어 동사는 위치가 주절과 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I'll be really happy if I pass the test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고 아무리 시험에 통과하는 상황이 미래라고 해도 부사절 안에서는 will을 쓸 수 없기 때문에 if I will pass가 아니라 그냥 if I pass라고 써준 거예요. 부사절 안에서만 will을 쓰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주절에서는 will을 써도 돼요. 다음으로 I want to know if the jacket fits her. 이 문장에서는 know라고 하면 알다,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 자리에 if 주어 동사가 쓰였고 해석 또한 그 재킷이 그녀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이니까 명사절 if 주어 동사로 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접속사 that과 오늘 배운 접속사 if, whether의 구분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접속사 that 주어 동사도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 if, whether 주어 동사 또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둘 다 앞에 명사 없고 뒤가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종 시험에서 that 쓸래, if, whether 쓸래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that 주어 동사는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if, whether 주어 동사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요. 사실 해석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if, whether를 기본적으로 언제 쓰는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if, whether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 보통 쓰인다라고 했죠.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뭐뭐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한다, 뭐뭐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된다,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더 자주 쓰이는 반면에 that 주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실한 상황에 쓰여요. 뭐뭐라는 것을 확신한다, 뭐뭐라는 것을 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한 상황에 쓰여요. 예를 들어 I know that he likes me. 나는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그리고 I don't know if he likes me. 나는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이것처럼 좀 더 확실한 상황에서는 접속사 that을 쓰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접속사 if, whether를 써줘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만 정리한 뒤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올바른 접속사 고르기. 우리가 오늘 배운 if, whether 또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3과에서 배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과 더불어서 문장을 읽고 올바른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법 문제. 어법 문제에서는 눈으로만 풀지 말라고 했죠. 먼저 if 또는 whether 둘 중에 올바른 게 쓰였는지 확인할 것.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죠. 그리고 부사절 if 또한 보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사절 if가 쓰인 경우에는 will 쓰지 않았는지 확인해 줘야 하고 whether 주어 동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줘야 해요. 세 번째로 부사절을 이끄는 if인지 명사절을 이끄는 if인지 구분하는 문제. 네 번째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전환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영작이나 해석 문제.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like it or not doesn't matter. 일단 matter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석을 하면 너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하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점은 주어 자리에 쓰인 뭐뭐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if는 쓸 수 없어요. 정답은 2번 whether.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I wonder you can solve this puzzle. 해석상 나는 궁금하다. 네가 이 퍼즐을 풀 수 있는지 아닌지, 즉 뭐뭐인지 아닌지가 여기에서는 가장 적절하고 wonder이라고 하면 궁금하다. 무엇을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기 때문에 if, whether 둘 다 돼요. 정답은 3번 그리고 5번.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If she can come or not is uncertain. 이 문장을 보면 주어 자리에 뭐뭐인지 아닌지 if 주어 동사가 쓰였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if 주어 동사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죠. if 대신에 whether를 써야 해요. 1번은 틀린 문장. 2번 Do you know if or not the bus stops here? if 주어 동사 or not 이런 식으로 if의 문장 끝에는 쓸 수 있지만 if 바로 뒤에는 or not을 쓸 수 없다라고 했죠. 2번도 틀린 문장. 3번 I don't know if to trust him or not. whether 투부정사는 가능하지만 if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으니까 3번도 틀린 문장. 4번 I asked him if he will join us.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I 나는 주어, asked 물었다 동사, him 그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무엇을 을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if 주어 동사가 쓰였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if를 쓸 수 있고 의미상으로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닌지를 그에게 물었다. 괜찮죠? 4번은 옳은 문장이에요.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Whether or not they told the right answers are important. 일단 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whether 주어 동사가 쓰였죠. 그리고 whether or not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whether 주어 동사와 같은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쓰인 경우에는 보통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를 써줘야 해요. 5번도 틀린 문장이에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헷갈리기 때문에 어법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번 We talked about if we should give up or not. 여기에 about 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죠. 전치사 뒤에는 whether 주어 동사는 가능하지만 if 주어 동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문장. 2번 The trip will be cancelled if it will rain tomorrow. 이 문장은 조심해줘야 하는 게 여기에서 쓴 if는 우리가 오늘 배운 뭐뭐인지 아닌지의 if가 아니라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를 가진 부사절의 if 주어 동사예요. 만약 뭐뭐라면 if 주어 동사에서는 아무리 미래라고 해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라고 했죠. 즉 여기에서는 will을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인 rains를 써줘야 해요. 2번도 틀린 문장. 3번 Whether to work with Mr. Kim or not is an important matter. 일단 이 문장에서는 whether 플러스 투부정사가 쓰인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쓰였죠. whether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쓰인 경우에는 보통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is라는 단수 동사 잘 쓰였어요. 의미적으로도 Mr. Kim과 함께 일을 할지 안 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괜찮죠? 3번은 옳은 문장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If he will attend the meeting or not is up to you. 일단 up to you라는 말은 너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인데 주어 자리에는 if 주어 동사를 쓸 수 없죠. 4번은 틀린 문장이에요. 5번 The point is that she will tell the truth or not. 일단 여기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쓰였는데 that은 확실한 상황에서 쓰인다 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에 or not이 없었으면 포인트는 그녀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것이다. 괜찮았겠지만 or not이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that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 쓰이는 whether를 써줘야 해요. 그리고 is라는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는 whether를 쓰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밑줄 친 if의 쓰임을 적으시오. 원래라면 객관식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하나씩 써볼게요. 1번 If she doesn't finish the work on time, her boss will be upset. 일단 if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구조의 문장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1번에서는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인 부사절 if 주어 동사로 쓰였어요. 2번 I'm not sure if the party will be cancelled or not. 일단 이 문장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앞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진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쓰인다라고 했죠. 근데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I 나는 주어, am not 아니다 동사, sure 확신한 보어, 그리고 if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사실 언어라는 것은 항상 예외적인 것도 존재하고 모든 규칙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만 보면 주어, 동사, 보어, 그리고 또 다른 목적어 조금 이상하지만 애초에 형식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규칙별로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도 존재해요. 하지만 이 문장을 보면
만약 그 파티가 취소되면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파티가 취소될 것인지 아닌지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또한 만약 뭐뭐라면에서는 will을 쓸 수 없는데 여기에 will이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if 주어 동사는 명사절 if 주어 동사로 쓰였어요. 3번 I will see if there are more people to come. 일단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I 나는 주어, will see 볼 것이다 또는 확인할 것이다 동사 그리고 보다 또는 확인하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목적어 자리에 if 주어 동사가 쓰였어요. 의미적으로도 올 사람이 더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다. 즉 이 문장에서 if 주어 동사는 명사절 if 주어 동사로 쓰인 거예요. 4번 I will text her if she doesn't show up in a few minutes. 해석을 하면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낼 것이다. 만약에 그녀가 몇 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되고 여기에 if 주어 동사 부분이 없어도 I will text her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인 if 주어 동사는 부사절 if 주어 동사로 쓰였어요. 다음으로 6번째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두 문장을 if whether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전환하시오. 일단 두 문장을 합칠 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 또는 whether를 써줘야 하고 어수는 if, whether 주어 동사라고 했죠. 1번 I want to know, did they pass the exam? 앞부분은 그대로 I want to know 그리고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 또는 whether를 써주고 주어를 써줘야 하니까 they 그리고 동사를 써줘야 하는데 이렇게 do, does, did와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시제나 수위치에 주의해줘야 한다라고 했죠. did니까 과거 시제죠. 즉 동사를 쓸 때 과거 시제로 써줘야 해요. 그냥 pass 아니고 passed. I want to know if they passed the exam. 2번 I wonder, are they going to join the trip?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그대로 I wonder 그리고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 그리고 주어를 써줘야 하니까 they 마지막으로 are going to join the trip. I wonder if they're going to join the trip. 다음으로 7번째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빈칸에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접속사 that과 if whether 구분하기 문제예요. 접속사 that은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확실한 상황에 쓰이는 반면에 if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불확실한 상황에 쓰인다라고 했죠. 1번 I doubt that if I can finish this in an hour. 일단 doubt는 의심하다라는 불확실한 표현이 쓰였죠. 즉 여기에서는 1시간 내에 이것을 끝낼 수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라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은 if. 2번 I know that if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나는 안다. 즉 무엇을 안다라는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that. 3번 I asked her that if it will rain tomorrow or not. 이 문장은 전체 해석을 하지 않아도 or not이 쓰였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정답은 if. 마지막으로 영작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1번 나는 나의 공부 계획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다. 일단 나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는 if 또는 whether. 목적어 자리니까 둘 다 가능하죠. 나의 공부 계획이 my study plans 효과적인지 are effective. I want to know if my study plans are effective. 2번 너는 떠나기 전에 네가 문을 잠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단 너는 떠나기 전에 before you leave 너는 확인해야 한다. You should check 문을 잠갔는지 if you lock the door. Before you leave, you should check if you lock the door. 이렇게 사과 핵심 문법인 명사절을 이끄는 if, whether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럼 모두 열공, 안녕, 뿅!